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도 있지만 때문에 이자가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 재테크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인 여러분 100만 원이 1억이 되게 하는 기적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복리의 마법인데요. 근데 복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막상 복리라고 하면은 도대체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사회초년생 재테크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인 달리, 복리, 예금, 적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수학교육 전공이다 보니까 달리법, 복리법, 예금, 적금, 상환 등등 계산하는 방법에 익숙한데요. 저도 처음에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을 때는 많이 헷갈렸답니다. 많이 어렵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달리, 두 번째, 복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달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달리는 말 그대로 단순한 이자 계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속해서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도 간단하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원금을 100만 원을 연이율 10% 달리로 예금을 맡겼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돈을 맡긴 지 1년이 지났을 때 원금 100만 원에 대한 10%의 이자를 지급하겠죠. 따라서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원금 100만 원에 10%에 해당되는 이자가 붙어서 총 110만 원이 됩니다. 다시 1년이 더 지났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처음에 맡겼던 원금 100만 원에 대한 10%의 이자가 계산되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있었던 110만 원에다가 다시 10만 원의 이자가 붙어서 12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단순한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3년 후에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130만 원, 4년 후에는 140만 원, 5년 후에는 150만 원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달리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복리법은요. 중복된 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중복할 때 쓰는 한자랑 똑같은 복자를 쓰거든요. 중복된 이자, 즉 또 주는 이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달리법과 다르게 원금에도 이자를 주고 이자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아까랑 똑같이 원금 100만 원에 연이율 10% 복리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돈을 맡긴 지 1년이 지나면은 달리법과 같아요. 원금 100만 원에 대한 10%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통장에 들어가는 돈은 총 110만 원이 되겠죠. 하지만 2년 차부터는 달라집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에다가 이자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110만 원에다가 110만 원에 대한 10%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은 총 121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달리법과 복리법의 차이는 2년 차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1만 원의 차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3년, 4년, 10년, 20년 이렇게 쌓이게 되면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금 100만 원을 연이율 10%로 달리법으로 맡겼을 때와 복리법으로 맡겼을 때의 차이를 그래프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할 때 10년, 20년 정도 목돈 마련도 하고 투자도 하고 미래 준비도 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복리 같은 경우에는 10년, 20년이 됐을 때 정말 큰 차이가 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1년차, 2년차, 3년차 때는 달리와 복리가 큰 차이가 없지만 10년차, 20년차가 되었을 때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테크에서는 시간도 돈이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복리법으로 계산을 하면은 정말 티끌 모아서 태산도 가능하겠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달리와 복리법이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결혼을 해서 2인 가구가 된 남편과 부인이 설날에 세배를 하러 간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각각 10,000원씩의 세뱃돈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이 됐습니다. 내년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가족이 3인이 됐어요. 엄마, 아빠, 딸 이렇게 3인 가구가 되어서 세배를 하러 갔는데, 자, 달리법으로 계산한다면 이때 직계인 엄마, 아빠에 대해서만 세뱃돈을 10,000원씩 주고요. 이 세뱃돈으로 알아서 해 라고 한 게 바로 달리법. 복리법은 엄마, 아빠, 딸 한 명 한 명한테 전부 10,000원씩 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만 봐도 한눈에 차이점이 눈에 보이죠? 달리법으로 계산했을 때는 총 세뱃돈이 20,000원, 복리법으로 계산했을 때는 총 세뱃돈이 30,000원이 되겠죠. 이렇게 한번 달리와 복리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예금과 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먼저 적금은 일정 기간 동안 여러 회차에 걸쳐서 납입을 하는 형태로 되고요. 예금은 일시에 납입해서 일정 기간 동안 묶어두는 형태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보관하는 기간과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크게 보통 예금과 정기 예금으로 나눌 수 있답니다. 자유예금은 보관 금액과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언제든지 입금과 출금이 가능한데요. 체크카드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입출금 예금 통장과 같이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정기 예금은 이제 정해진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은행에 맡긴 다음에 기간이 지난 후에 이자와 원금을 같이 지급받는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보통 이제 목돈을 마련한 다음에 이자를 붙여서 목돈을 불리는 형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예금과 달리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인데요. 특히 이제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자를 거의 못 받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적금은 돈을 여러 번에 걸쳐 납입하는 방식의 저축인데요. 일정 기간 정해진 금액을 내고 만기 때 찾을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자유적금과 정기적금으로 나뉘는데요. 정기적금은 정해진 금액을 일정한 기간 동안 내는 방식이에요. 만기 전에는 출금을 할 수 없고 만기 후에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 자유적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적금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금액과 기간, 이율이 같다라는 가정하에서 예금과 적금 중에서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예금입니다. 네이버 금융계산기에 들어가서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적금을 월 100만 원씩 예치한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1년 동안 예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총 1,200만 원이 적립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예금은 한 번에 1,200만 원을 맡기는 형태로 12개월 동안 연이율 3%로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적금은 계산을 해보면은 이자가 총 196만 6,799원이 나오고요. 예금은 계산해 봤을 때 36만 4,991원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이자 계산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예금은 한 번에 납입하고 적금은 여러 회에 걸쳐서 납입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납입한 돈은 1개월을 맡겼기 때문에 1개월치에 대한 이자밖에 붙지 않겠죠. 따라서 예금의 경우가 먼저 돈을 맡겼기 때문에 이자가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테크에서 시간도 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복리와 달리
예금과 적금과 같은 재테크 기초 상식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도 있지만 아무래도 기본은 예금과 적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목돈을 마련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화이팅 합시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